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장자연 씨 죽음 후 10년입니다. 벌써 10년이군요. 그렇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이 나와요. 그렇죠. 어제 교통방송 라디오에 그동안 이제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목격자 진술을 해온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 윤지호 씨는 이제 장자연 씨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인물인데 이 인터뷰가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이런 일종의 폭로였죠. 그렇습니다.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조사를 심야에 이례적으로 진행을 했고 또 핵심이 아닌 질문들을 계속했다 이런 얘기였고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분명하게 지목을 했고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같은 증언을 일관적으로 계속했는데도 실제로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뭐 무혐의로 끝났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그 장자연 씨 문건에 대한 얘기도 화제예요. 이 장자연 씨가 남긴 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문건 이게 이제 유서의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획사라든지 이런 어떤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작성한 문건이었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이 문건은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에 언론사 고위 간부를 비롯해서 뭐 유력 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 이런 내용을 쭉 쓴 것인데 이 장자연 씨가 기획사를 옮기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 문건을 작성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문건 중에 이른바 이제 리스트가 쭉 있는 부분은 매니저와 유족들이 이제 소각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윤지호 씨는 그 전에 이 문건을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부분은 매니저와 유족들이 불에 태웠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좀 더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문건을 또 처음에 공개한 게 이 무슨 뭐 기획사 관계자고 뭐 이런데 윤지호 씨에게도 이 문건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건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건 자체를 또 다른 목적에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즉 장자연 씨를 괴롭게 했던 문제라는 게 성상남 요구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게 또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아예 뭐 장자연 씨 죽음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목소리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요. 참 그 문제가 된 걸 리스트에는 유력 정재계 또 언론계 관계자들 이름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언론에 뭐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뭐 이미 오르내린 바 있고 이 윤지호 씨가 한 말을 보면은 한 언론사에 동일한 성을 가진 3명이 이제 그 거론됐던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조선일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또 윤지호 씨가 목격한 장자연 씨의 피해 현장에 있었던 가해자도 전직 조선일보 기자로 이제 지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관계자들 조사했나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이 당시의 수사에서는 조사를 받은 일이 없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방영훈 코리아나호텔 사장하고 방정호 TV조선 대표가 이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예. 과거사 조사위는 이달 말까지가 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진상조사 결과 발표 등이 예정돼 있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될까 모르겠는데 조선일보 관련 또 다른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어제 MBC PD수첩이 방영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인의 이제 투신 사건을 또 재조명하면서 이것도 상당히 논란인데요. 예. 방영훈 사장이 이제 부인이었던 이미란 씨를 이제 평소 폭행하는 등의 이제 학대를 해왔고 심지어 자녀들과 함께 사설 구급차를 동원해서 뭐 집에서 강제를 내쫓은 이런 얘기가 이제 이미란 씨의 어떤 유서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데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돼 있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거론한 것이죠. 네. 그 부인 건도 있고 장자연 씨 건도 있고 또 있잖아요. 조선일보 관련이. 이 최근에 조선일보의 어떤 유력 간부들이 재계 인사들하고 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 이런 보도도 이제 나온 바 있어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심지어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도 양승태 대법원하고 조선일보 사이에 뭐 상고법원 도입 관련 기고문 대필 거래 이런 게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맞아요. 규명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일어나고 이제 남아 있으니까 억측만 커지고 추가 피해가 또 새롭게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문을 남기지 않는 이런 재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항목은요. 재벌만 행복한 나라입니다. 왜요? 이 경제개혁연구소가 오늘 이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국내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가 심각한 수준인 걸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다들 불행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인데 재벌만 행복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보고서 어떤 내용이에요? 보고서 이제 제목이 사익 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인데요. 국내 24개 기업 집단이 39개 회사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의 유용 등 사익 편취로 늘린 부의 총액을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에 조사했을 때는 31조 원 규모였는데 올해는 35조 8천억까지 늘어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회사별로 보면 사익 편취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물산이었고요. SK,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글로비스, 삼성 SDS, H솔루션, 두산, CJ 이런 순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 이름으로 따지면 이재용 부회장이 1등이다 이거죠? 규모가 큰 것으로? 그렇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등이고 그다음이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3위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 상속 논란이 있었던 에버랜드의 상장 차익으로 이런 이제 수익을 얻은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 주가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사익 편취액이 이 대목에 있어서는 1조 원 가깝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익 편취가 법상 제재가 안 됩니까?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지금 공정거래위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규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배주주들,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은 공정거래법상의 지분율 규제는 이제 지키되 간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법망을 지금 피해가고 있다라는 게 경제개혁연구소의 지적입니다. 하하. 따라서 이런 공정거래법에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상법에서 이런 행위들을 일반적으로 금지를 하고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그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한진그룹 문제인데요. 지금 오너 리스크가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확보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한진그룹은 어제 공시를 통해서 조양호 회장의 계열사 겸직을 9개사에서 이제 한진칼, 주식회사 한진, 대한항공 이렇게 3개사로 줄인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아마 이런 상황을 반영한 조치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어요. 조양호 회장이 한진칼에 숨겨놓은 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임직원 및 관련 단체 명의로 돼 있는 한진칼 지분 3.8%에 대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상 이것에 대한 신고를 이제 즉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신고일로부터 6개월간은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주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의결권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뭔가 지금 그 싸움이 시작되는 분위기군요. 그렇죠. 이에 앞서서 한진그룹은 이제 그 KCGI가 일결권 행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오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뭐 일체 뭐 한진칼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에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이게 주총이 27일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일 주주총회 그렇습니다.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